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시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마님이 해주실 이야기 굉장히 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다시마님. 아, 네.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다시마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할매분을 잠시 소개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할매는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수호해 주시는 신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다른 수호신 분들이랑 다르게 원래 수호를 하시던 분이 아니세요. 오,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이제 원래 수호신이 되셔야 되는데 특이하게 똘비라고 하는 저를 원래 수호를 했던 존재에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오게 된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곁에는 없어요. 본인이 하던 영역의 일을 하고 있던 존재라 그래서 방금 전까지 분명히 할매가 이번 사연을 준비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이제 기종님들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근데 그때 얘기를 듣더니 할매가 갑자기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 사연은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사람한테도 관심 없던 존재라서 제가 넘어지든 말든 제가 막 힘들어 하든 말든 원래는 신경을 잘 안 쓰고 강하게 키우시는 분인데 예. 이번에는 언급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머니, 살아계신 할머니는 아니고, 이제 신적인 그런 네, 지켜주시는 존재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스승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도 제가 쫓겨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똘배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가 무당이 되고 싶냐 했을 때 당시에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상황이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이유로 그 무당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게 가려놨다 하더라고요. 만일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똘비를 보고 좀 놀라시거나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나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조언을 구할 존재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좀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당시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였었어요. 이제 네.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기도 힘들고 또 저희 엄마의 시선을 피해서 가기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저러 찾게 됐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처음 시작에서는 제가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보는 얘들이 한 번씩 만난 적은 있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한 번씩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도 결국에는 어린 얘들이고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SNS를 찾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유행을 했던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찾게 됐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행에 따라서 정말 많은 장르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몇몇 분들을 만나도 되게 이상하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스승님이 돼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도망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도망가셨어요. 네, 그냥 약간 저를 가르쳐주다가 뭐야? 대체 누굴 모시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모셔요? 모시는 게 없는데 이랬더니 아니 그 할매라는 분 있잖아요. 아 내가 처음 보는 존재인데? 너무 무서운데?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는 당신 진짜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막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너 정신병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고, 보시는 분들이 몇 명 만났지만 사실 충족하진 못했어요. 제가 되게 호기심도 많았고 알고 있는 정보도 잘 모르던 때라서 이것저것 또 찾게 됐죠. 근데 마지막쯤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평생 모르고 지내야 되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분이 똘순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예. 똘순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사실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약간 오로라 같은 색깔들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하얀색의 느낌이 나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선하시고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똘순이라는 사람도 되게 선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감을 믿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사람으로서 의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선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내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다시마야, 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은 카페가 하나 있거든? 거기로 들어올래? 이러는 거예요. 뭐이? 그래서 카페? 뭐 무슨 카페야? 라고 했더니 그거 관련돼서 정보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나오면 그냥 끝이니까 얼굴 네.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똘순이가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똘지라고 부를게요. 놀지. 근데 이 똘지는 미덕격의 사람이었고요. 여자분인데 40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 똘지라는 분을 정신적 지주다, 똘순이라는 사람의 정신적 지주다, 되게 약간 정말 선하신 분이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약간 테스트 겸 저한테 봐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느낌인지. 이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줬을 때 느껴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 이 사람의 폐 왼쪽에 돌덩이 같은 게 보였고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선하다고 소개를 받았으면 똘순이처럼 되게 선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보통 일반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불안정하진 않아요. 약간 불처럼 화르르르 이렇게 타는 느낌처럼 안정하게 타고 있는데, 이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렁일렁거리는 거예요.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이러면서 뭔가 기묘하게 어두운 뭔가가 보여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맞다, 나 한쪽 폐 굳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 진짜 보는 게 맞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또 이제 저한테 테스트도 해주고 뭐 이제 예.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느끼시는 분이긴 하구나 라고 인정은 하게 됐지만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거기를, 카페를 둘러보니까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정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영적을 뭐 풀어서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널려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또 카페의 기능이 약간 채팅방을 여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채팅방을 또 열면서 여러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예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지는 가명이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예지라는 분은 영적으로 능력이 아예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찾다 보니 들어오시게 된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 말고도 되게 쟁쟁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지라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귓속말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지라는 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들분이 계신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분께 보이는 이미지가 저랑 나이대가 또래로 보이는 남성분이 약간 끌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 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대뜸 예진님한테 귓속말을 하게 돼요. 예진님 진짜 죄송한데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하실까요? 했더니 예진님이 네 괜찮아요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아이디를 알려줘서 또 넘어갔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예진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아드님이랑 대화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 좀 사춘기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저랑 대화하는 걸 좀 거부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대화를 못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화를 내실 걸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대뜸 초면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진님 제가 보이는 사람인 거는 알고 계시죠? 라고 했더니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하길래 진짜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드님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미지가 너무 보였다. 정말 날 잡고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나눠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진님께서 사실 화내실 줄 알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꼭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안 좋은 거니까요. 만일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날 바로 저한테 다시마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진님 이라고 했더니 다시마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여쭤봤더니 그 예진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이사를 가셔야 됐었대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아들분께서 그때 친해졌던 그 친구분이랑 좀 인사도 못하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학 온 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은따를 당하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날짜까지 정해두고 그 3일 전이었대요. 그때 딱 예진님께서 아들아 좀 얘기를 나누자. 혹시 좀 무슨 일은 없니?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니?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입을 떼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할 뻔한 거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럼 잘 해결되셨나요? 라고 했더니 다행히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엄마랑 잘 얘기를 해서 잘 하고 싶다. 이제 다시 살고 싶다. 라고 그 아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예진님과 친해지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꼈어야 정상인데 이게 그러면은 리더격이었던 똘지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진님께 여쭤봤죠. 똘지라는 분에게 상담은 요청 안 해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과한 걱정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똘지에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아들이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똘지라는 분도. 그래서 동감이 가기도 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쭤보니 그냥 지나가는 사춘기겠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넘어갔으면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또 똘지에게 가서 물어봤죠. 혹시 이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혹시 그 똘지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떠봤어요. 그랬더니 똘지라는 사람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넘어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예지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똘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면서 또 물어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만 쏙 빼놓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뭐 잘 넘어갔잖아. 잘 넘어갈 거라는 게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말할 거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똘지라는 사람이 보통은 일반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저희가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호빵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근데 거기에 갑자기 잘 지내다가 제가 퇴출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강퇴를 했어요. 뭔 일이었냐? 이게 똘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뜸 이 똘순이라는 사람이 약간 너 때문에 6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렸다. 너 같은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에너지 뱀파이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같은 에너지 뱀파이어는 영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싹 다 능력 뺏어먹고는 네가 네 배를 불려가지고 살 것이다고. 너 같은 여자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강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에뱀, 그죠? 네. 그래서 당황해서, 뭐, 무슨 상황이지? 라고 정진 상황에 있으니까, 예. 한 몇 분 뒤에 예진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슬마님! 이러고 이제 다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네, 예진님! 이랬는데, 그 예진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똘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저분이 나가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쟤는 사람을 피말리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너도 그런 거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랑 대화하는 걸 차단시키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 똘지가 말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말했던 것도 있었고 또 저랑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진님께서 그러신가요? 이러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진님과는 평소대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예지라는 분이. 그래서 예진님께서 갑자기 또 다슬마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예진님 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5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읽으셨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가정일을 하시기도 하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에 대화하는 걸 생각해보면 5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잠시 기다렸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셔서 예진님? 이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그제서야 다슬마님 무슨 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라뇨?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답을 보냈는데 라고 했더니 제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대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슬마님 제가 사명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명이요? 이랬더니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이러더니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슬마님 저 이 방에서 똘지가 이상한 사람인 걸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똘지의 방을 없애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할 것까지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왜 사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야? 원래는 평범하셨어요. 평범한 40대 여성분이셨는데 갑자기 막 왔다 갔다 걸어요. 기억이 안 나셨다가 말았다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님? 라고 했더니 이거는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그 방을 보면 좀 향초 냄새가 나고요. 뭔가 마취약 같은 냄새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약 같은 냄새요? 무슨 냄새예요, 그게? 이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마취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향을 맡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더니 다실마님은 느끼시는 분이니까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니 거기에 있는 그 똘지 방에 있던 거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막 오늘 하루 맑네요. 날씨가 좋네요. 뭐 꽃사진 보내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머리가 어질거리기 시작하면서 핑글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끼셨죠? 지금 어지러우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지럽네요. 라고 했더니 이거 똘지가 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지가 뭘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론 그게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도 느끼신 거니까 일단 그것만 알고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평소에 예진님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설거지 해야 돼가지고 이만 가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날이 됐어요. 좀 며칠이 지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실마님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 네 예진님 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평소대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제 사명대로 이뤄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갑자기 대뜸 그냥 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대뜸 저보고 제가 예전에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었냐면 해돋이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배경이 좋길래 자연의 느낌도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사진이었는데 저 이거 혹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시게요? 써셔도 되는데 라고 했더니 제가 사실 머리가 어지러울 때마다 다실마님을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실마님과 대화하면 점점점 머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일단 그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그 똘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그 방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는 여전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너무 어지럽고 버겁다,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진님 일단 그 방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있어야 돼요. 전 아직 버틸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예진님 그냥 거기가 이상하시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다실마님 기다려주세요. 이러더니 1시간 동안 사라지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또 할매에게 찾아가서 할매 좀 이거 이상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할매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게끔 둬.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냥 기다리면 돼.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대체 뭔데? 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계속 답답해요. 예지라는 분은 빼내와야 되지. 할매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 하지. 저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가만히 있으라.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가 1시간 뒤에 오셨어요. 예지라는 분이. 그분께서 갑자기 캡처한 사진을 쫙 보내시더니 저 이야기했고 이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상한 얘기를 쭈르르르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지가 사실은 에너지 뱀파이어였다느니 악신이 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들어요. 예지라는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평소대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막 사진 올리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예진님 이거 맞아요? 라고 했더니 다실마님 이제 끝났어요. 지금 봤을 때는 좀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 정연하지 않고 이상한 말만 늘어났는데 일단은 네 그렇군요 예진님 이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또 생겨요. 이게 또 그 사건을 보고 진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예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나오신 분들이 다 다시마님 찾아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저를 찾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로 안 그래도 똘질한 사람이 의심되긴 했는데 제가 훨씬 더 믿음이 갔던 사람이라서 찾아오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방을 나오고 나서 제 팔목 중에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팔꿈치 부분. 그러니까 거기 접히는 부분에 뭔가 주사 바늘을 놓은 것처럼 빨간 점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빨간 점 같은 게 막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저만 그랬다면 그냥 알레르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나오시고 며칠 지나신 분들이 다 똑같은 사진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생긴 것도 있었고 그 사람한테도 생긴 것도 다리 부분에 생긴 분도 계셨고 저는 팔 접히는 부분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진님께서 그제서야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할매가 설명해 주신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똘지라는 분은 원래 선하시던 분이 맞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셨고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이 맞았는데 이분이 점점 안 좋은 거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생기면서 금전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욕망이 점점 커지더니 그 똘지라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게 악신이었다. 뭐 다른 말로는 악마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네. 또 그거를 가지고 사이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신 분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사실은 저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 있죠. 뭐 저를 쫓아보내면서 너는 쪽쪽 빨아먹는 뭐 에너지 뱀파이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다 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게 찔려가지고 저한테 몰아놓고 내쫓은 거예요. 본보기식으로. 근데 다행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그 똘비가 저를 지켜주는 신이잖아요. 이게 좀 큰 신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똘비가. 근데 그 똘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반쯤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세뇌를 해서 약간 좀 저에게 오른팔 같은 자리를 내어주려고 했다가 아무리 해도 될랑 말랑 하니까 네. 나중에는 제가 귀찮아진 거예요. 다른 일을 찾자 차라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은 나오신 분들이 다 이 똘지는 사람이 저보고 뒷담을 했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쟤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 중에 공통됐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섭다, 소름 끼친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게 똘비를 보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똘비가 보이고 커다란 게 보이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내쫓고 특히나 자기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있으니까 방해된 듯해요. 그래서 강퇴를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예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그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영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셨는데 그게 똘지는 결국에 망할 거래요. 왜냐면 그 악마가 테스트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점점 망해질 거래요. 특히나 제가 건드려 놓고 제 뒤에 있는 그 똘비가 건드려 놨기 때문에 거기서 방해가 돼가지고 무너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테스트였기 때문에 상관은 안 했을 거고 예. 그리고 저한테 다시마님은 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이 당연시 여겨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저에게 도와주는 존재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할 거다. 지금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일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 이상 겪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고 또 똘지가 어떻게 망했달지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할매가 그런 말씀을 했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 사실 이게 똘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죽어가고 계셨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똘지를 떠났대요. 근데 영혼이 없으니까 텅 빈 영혼처럼 살아갈 거래요. 예. 만일에 살아있다면. 근데 이 똘지 안에 있던 얘가 새로운 젊은 괜찮은 몸에 들어갔대요. 아, 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도움이 없다면 너가 방해도 많이 받을 거고 또 귀족님들이나 돌비님께도 영향이 갈 것 같다고 원래는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급하니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얘기인 거야, 이게 진짜로. 아니, 왜 에너지 뱀파이어는 뭐고, 이거.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전기를 와. 빨아먹는 뭐 어떠한 존재래요. 근데 미쳤다, 저 그게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결국에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돌비님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냥 돌비님만 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예. 이야, 근데 진짜로 다시마님도 뭔가 답답했던 상황이었었으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에. 네, 맞아요. 야, 근데 이건 뭐 지금 나온 키워드만 몇 개입니까? 에너지 뱀파이어, 무슨 양밥, 뭐 또 뭐야, 사이비.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비는 다른 곳 가지 네. 마시고 저희 쪽으로 오시면 맞죠. 네. 사이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교주가 또 제가 네. 교주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네. 이쪽에서 함께 자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다시마님께서 오늘 되게 심사숙고 해주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쳐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좀 네. 곤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쵸. 네, 있지만 그래도 내용 네. 전달을 전부 다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진짜 뭐 이런 일도 없이 좋은 일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마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돌비님도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더라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상은 굉장히 시들무 안에서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 각자의 경험담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내 경험담은 시들무에서 나온 적이 없을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시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여보세요? 다시마님. 오늘 다시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될까요? 네,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룸메 언니도 잠깐 살짝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 위주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 그럴 때는 어릴 때예요. 제가 한창 귀신을 무서워할 때가 제일 많이 그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고 네. 두 번째 일은 그때도 중학교 때 일인데 장소가 좀 달라요. 둘 다 같은 학교인데 장소가 다른 그런 이야기고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일단 출발은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다시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랑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밤에 이제 오빠랑 함께 운동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가 보인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잘 믿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오빠가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뭐 설마 하니 예전부터 지내왔을 때 제가 귀신이 보이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무슨 일이 생기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저녁에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저녁에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운동장에. 워낙에 거기가 좀 평평한 곳이기도 하고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은 좀 운동하기 좋은 곳이라서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오빠와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행나무에 딴 귀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렇게 분들은 살자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냥 약간 흔들 하는 정도만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그렇게 그때는 많지가 않아서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죠. 그래서 그냥 흔들흔들 거리길래 아무 일 없겠지. 뭐 항상 이런 분들은 갇혀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그렇게 무서운 느낌이 든 건 처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너무 짠하다. 좀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느낌이 음산하니 약간 귀치도 제가 느끼는 편이라서 피향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향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원래 이런 분도 계신가 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갔는데 이번엔 느낌이 더 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비 보시는 이제 경비원 있는 분 공간 있잖아요. 거기 학교 경비실에 있는데 거기가 불 켜져 있긴 했지만 거기서 사람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교실들이 다 꺼져 있었어요. 불빛이 없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확 하는 느낌이 들더니 시선이 몰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쪽에 있는 창문에서 누가 계속 여러 명이서 나다다다다다 있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실에 조차까지 어떠한 남자가 서가지고 노려보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런 저는 처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에도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너무 처음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친오빠랑은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도 제가 보이는 걸 아니까 오빠한테 오빠 나 진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발 손만 잡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 감고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좀 제가 얼굴이 엄청 창백했대요. 그때 물어보니까 너무 창백해 보여서 제 손을 탁 잡아주고 그냥 그대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서 운동장에 도착하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그 운동장에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다 돌고 나서 땀에 젖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그 정문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진짜 미안한데 혹시 우리 지름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오빠가 그래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보니까 그 길은 더 난리인 거예요. 거기가 좁은 통로였는데 거기에 그냥 진짜 지옥처럼 사람 손 같은 게 하얀 게 튀어나와서 여러 개가 쫙
하고 올라와서 그 약간 소리가 살려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애기 소리도 들리고 할아버지 소리도 들리고 할머니 소리 들리고 그 여러 연령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살려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빠한테 또 그 얘기를 하기 미안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도 오빠 좀 손 끌어주면서 해줄 수 있겠냐 이랬더니 오빠가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고 또 질질질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눈이 안 보니까 덜 하긴 한데 진짜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너무 살려달라는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오빠가 이제 끝났어 혹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빠 이제 소리도 사라졌어.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정문 앞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정문 앞이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문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근데 그 분이 탁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했던 게 안 보여요. 그냥 진짜 가만히 일직선으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다가 혹시 몰라서 오빠 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오빠 진짜 미안한데 집까지 좀 잡아줄 수 있어? 이러니 괜찮대요. 나쁘지 않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등지고 한 10발자국 가자마자 거기서 누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밧줄 끊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끊어진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해서 거기서 천천히 뒤돌아보니까 거기에서 4발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가 360도를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두둑 소리가 나요. 이제 뼈가 뚜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혀를 진짜 길게 내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데카 이러는 거예요. 자기 거래요. 뭔가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막 오는데 그때 오빠한테 무슨 적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를 갖고 싶은데 안 되네? 뭐야? 쟤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를 보면서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저는 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오빠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오빠 왜 이래? 왜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오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보여?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오빠 방금 눈 마주쳤어. 이거 보이지 않고서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하더라도 땅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거나 이렇게 멍 때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보였던 거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냥 너무 운동을 해서 그런지 갈비뼈가 아파서 그냥 한숨 쉬었대요. 그냥 멈춘 거래요. 잠깐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냥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아니야 오빠 뭐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뭐 그 귀신 없어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없어지긴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 좀 앞으로 걸어도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라고 했더니 그 뒤에 저희 오빠 목 쪽에 그 애기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영이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보호하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호령이었던 것 같아요. 수호신이었는지 수호령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애기가 앉아서 까르륵 웃으면서 언니야 안 무섭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호령이 이제 도와준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제가 그런 적도 있던 게 제가 이제 같은 스님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양을 하시던 분이셨는지 어디 가게에서 공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 나미아미타불 이러면서 막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부탁들 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봤을 때는 혀를 차셨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도 똑같은 스님을 뵀대요. 근데 정반대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 위에 분들이, 조상신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약간 좀 기운이 좋다. 그래서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또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도 많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맑으시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제 입장엔 좀 억울하긴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좀 뭔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 요즘도 좀 너무 많이 무섭다 싶으면 오빠 손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사라졌길래 그냥 약간 소멸이나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뭔가 안개가 사라지지 싹 사라졌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그렇게 도망가면은 그렇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도망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였거든요. 네. 사라졌길래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로 등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뭔 일 없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귀신 보는 후배랑 저랑 대화를 하면서 하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또 그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번엔 꺾어서 엑소시스트 느낌처럼 꺾어서 내려오는 귀신 있잖아요. 오. 그런 것처럼 다다다다 하고 내려오면서 저를 똑바로 보고 혀를 길게 날름날름 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랑 저랑 똑같은 걸 보고 기겁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라던가 병원이라던가 귀신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약간 좀 지역신이 있대요. 그래서 지역신이라고 이제 정말 정리가 안 되는 귀신들을 모아서 하늘에 올려보내는 그런 신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건지 한 번 학교에 들어와요. 병원은 제가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학교에서는 그 무슨 느낌이냐면 한 번 거기에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 학교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저를 쫓아서 학교까지 따라왔는데 냄새를 맡으면서 왔나 봐요. 기운을 느끼면서. 그래서 예. 따라왔는데 저희가 학교 문을 탁 나가자마자 못 나가서 막 울부짖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귀신은 진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진짜.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잠깐 지나가듯이 장난쳤던 말이 있던 게 제가 이제 보였던 그 귀신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진짜 전쟁이 만일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전쟁 때문에 날라온 사람을 보더라도 멀쩡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긴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좀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 귀신 이야기인데요. 오, 예. 그 귀신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본 적이 없던 귀신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는 이번에 또 똘비가 등장해요. 중학교 때 저를 도와주고 사실 저의 할매님보다 더 높으신 신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그 친구랑 항상 다녔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동 수업 때문에 제가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가는 중에 그때 영어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영어 수업을 가니까 중간쯤에 과학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과학실 문이 좀 특이한 게 되게 무거운 문이었고 약간 잠깐 열면은 중력에 의해서 약간 스르륵 닫히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그냥 자연히 닫힌다 하더라도 딸깍 소리가 날 정도지 그냥 쾅 소리는 안 나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거기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게 멈추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쇠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내리지만 않는다면 알아서 닫히는 문인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나 뭐 걸렸나 하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그 원래 스르륵 닫혀야 될 게 갑자기 스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었더니 저만 들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뒤돌아볼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떠한 여자 영가가 퍽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유리창이 살짝 있거든요. 거기에 부딪혀서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막 우드득 우드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씹어먹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을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거기를 들여다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하면서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외면을 하고 영어 교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어디선가 악취가 살이 썩어 들어간 그 악취 아세요? 알죠. 그런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너무 악취가 심한데 다른 애들은 안 느껴지나 봐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코를 가리면서 어떡해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찰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기괴하게 생긴 게 네. 무슨 약간 좀비처럼 생겼어요. 프랑켄슈타인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뭔가 여러 갈래로 막 찢겨져 있던 게 이어붙인 것처럼 막 어떤 팔 부분은 여자 팔이고 다른 다리는 약간 완전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어떤 귀신이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본 거지 싶어서 황급히 눈을 돌리고 그 수업을 듣는 척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를 집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문까지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뒷문으로 쓱 하고 들어오길래 저게 뭐야 이러면서 저는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앞만 보면서. 근데 뒤에서 약간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기에서 뭔가를 또 씹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질긴 고기를 먹는 듯이 우걱우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뼈까지 약간 씹어먹는 듯이. 그러고 있다가 다 먹었는지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이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이 약간 좀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던 귀신이었거든요.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여중을 나왔다 보니까 여자애한테 올라타가지고 계속 뒷담화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서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눈이 완전 퀭할 정도로 그 친구가 괴롭히던 악귀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걔가 그렇게 잡아먹히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알지 못한 약간 저승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되게 기괴한 몰골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자는 멀쩡한 사람 모습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몰아다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똘비가 없었어가지고 나중에 똘비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내가 그걸 봤는데, 이렇게 생긴 얘를 봤는데, 이거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사람에겐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악귀를 잡아먹는 청소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두면 안 된대. 약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귀신이 있으면, 범죄자처럼 지정을 해놓고 잡으려고 사자들이 출동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에겐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야? 라고 했더니 되게 유명하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무당분들에게도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처리를 했대요. 그냥 사람으로든 영적으로 보이든 그게 보이면 악귀처럼 보이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가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선 잘 못 보는데 제가 그때 좀 유독 트여 있었대요. 와,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보시네. 그래서 그거를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귀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한이 있는 거예요. 악귀에게. 그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저승도 못 가고 너무 한이 생기니까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한이 생기고 혼자 살아남았었다가 결국에 그 악귀에게 못 이겨서 죽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이 생기다 보니 너무 한이 생기면 저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으면 본인의 기억이 점점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남의 기억도 같이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보통 이승에 남아있는 귀신 같은 경우에는 한이 남아있는 귀신밖에 없대요.
보통은 본인이 이승에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그냥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알아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무서운 귀신이나 이런 귀신 같은 경우는 원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이승에 남아있는 귀신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한이 가득한 갱상이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기억 하나만 남겨두고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귀신은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악귀 때문에 우리 일가족이 다 죽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해를 아예 안 끼치고 오히려 좋은 일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만일에 너무 먹게 되면은 아예 분리가 된대요. 그 생각이라는 거 이런 게 분리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갈 수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도와줄 거고, 애초에 센 사자가 대기 타고 있다. 멀리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불쌍한 존재구나. 좀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넘겨도 된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나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귀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전국을 돌아다닌대요. 전국.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사실 저희 남한, 북한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에서 돌아가신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까지 돌아다닌대요. 그치. 그냥 뭐 그 귀신한테는 뭐 38선의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런 건 있대요. 나라별로 관리하는 저승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른 것도 있고,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데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분은 남한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한동안 거기에서 진짜 위험한 악기들만 잡아먹고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다른 곳을 떠나서. 그래서 예. 좀 저에겐 고역이었던 게, 그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한 3, 4일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가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로 한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 가오나시랑 비슷한 느낌이네. 뭐 약간, 아무 네. 그 생각도 없이 뭐 다니다가 다 잡아먹고 막 커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떠오르긴 했거든요. 저는. 네네네. 약간 아. 그런 느낌. 근데 가오나시 느낌도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런 놈이 그래서- 또 있어요? 네, 그냥 약간 좀 그 지역신을 돕는 신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말랑말랑하고 검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가오나시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얘가 나가려고 하면 잡아먹듯이 막 왔다가 걔를 끌어와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악귀 청소부 귀신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불쌍한 존재거든요, 사실. 근데 하늘에서도 네, 그쵸. 불쌍해. 일단 내비둬. 문제 생기면 그때 소멸시키자. 좀 이런 느낌으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소멸은 아닌데 이제 네. 보통 그렇게 귀신을 먹게 되면은 저승까지의 이야기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예. 원래 똘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간 저승계 쪽의 신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승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려줬던 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저분은 소멸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분리하는 작업을 한대요.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먹게 되면은 분리하고 기억을 아예 없애고 그다음에 환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죄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물어서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너가 알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신기하다. 기묘하고. 야, 진짜 다시마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들으신 네. 일들이 많네요, 진짜로. 그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네. 남들한테 했을 때 무슨 영화냐, 소설이냐, 공상과학이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이야기 하나가 살짝 작은 게 있는데요. 가시죠. 예. 그 이야기는 사실 룸메 언니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담력이 센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추려내는 게 좀 힘든 게, 제가 담력이 좀 센 편이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앞에 부분만 좀 무섭고 뒤에는 뭐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룸메 언니가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도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좀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언니가 약한 편에 속해서 계속 끌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언니랑 제가 한 번씩 바꿔서 자기도 해요, 방을. 근데 그때는 제가 언니 방에 잠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벅벅벅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눈을 떴더니 하얀 손인데 너무 창백색 푸른기가 돌고 완전 피골이 산적하는 그런 느낌처럼 완전 깡마른 손이 미친 듯이 긋고 있는 거예요, 침대 쪽을. 그래서 제가 빤히 보다가 뭐야? 뭐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완전 고개를 막 꺾으면서 배고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야 존말할 때 꺼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배고파서 미치겠다, 밥 좀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뭐 도와주는 봉사자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뭐하냐, 꺼져라. 너 만일에 그 언니 있었을 때 너가 이러고 있었으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정신 차려라, 저를 꺼져라,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밥 좀 달라고. 아이고. 네. 근데 그거를 도와줘 버리면 그런 애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럼요. 예.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언제까지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정하게 진짜 하지 말라고. 나 그런 거 못 해주니까 꺼지라고. 빨리 꺼져라. 이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한숨 쉬더니 계속 막 손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나니까, 언니가 이걸 피해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팍 때렸어요. 꺼지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사라지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언니가 좀 머리가 아팠었다 했는데 요즘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제가 누웠는데 눕고 나니까 천장 쪽에 어떤 분이 계속 벽을 타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움찔 하더라고요. 야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또 뭐하는 짓이야, 와서 또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움찔 하면서 스르르 어디로 가더라고요. 너 여기에서 타고 다니지 말고 좀 좋은 데 좀 가자, 뭐하는 거냐, 와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한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약간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좀 추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네. 옛날 얘기가 더 많아요. 저는 다시마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다 똑같았어요. 영화분들이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 나중에는 적응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귀신이 막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런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그 중에서 와 얘는 진짜 내가 죽겠는데 하는 애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죠. 네, 한 번씩 나오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귀가 아니라 신 쪽에 가까워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좀 사람이 위험하거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아니고선 좀 무서운 일은 잘 안 생겨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그래도 오늘 다시마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한번 들려주셨는데 듣기 힘든 내용까지도 들려주셨고 저희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시마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다시마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는 저희 시들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에 색깔이 딱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귀신을 그냥 내가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좀 남을 돕게 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귀신을 좀 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대비를 또 시켜보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거짓말 하네, 야 무슨 뭐 저렇게까지 뭐 저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5까지로 딱 정해놨더라도 6에서 7까지도 한번 들어보는 거, 생각을 열어보는 것, 그것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